나는 대학교 3학년 때의 여름 방학을 잊을 수가 없다. 친구들과의 캠핑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적한 산속 캠핑장으로 떠났다. 인터넷 후기에서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라고 평이 나 있어 기대가 컸다. 첫날 우리는 텐트를 치고 주변을 돌아보며 간단한 산책을 즐겼다. 해가 지며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고기를 구우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밤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또다시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명확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너희들 왜 왔어? 이곳은 우리는 당황하여 소리가 들린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며 장난스럽게 주위를 기웃거렸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그럴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었다. 그날 우리는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각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텐트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나와 친구들은 벌떡 일어나 밖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숲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나무들 너머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거? 가방 챙기자. 나 그냥 돌아갈래. 친구 중 한 명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동의했고 새벽 어스름 속에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텐트를 젓고 차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섬뜩했다. 그때 나무들 사이 획 지나가는 그림자가 느껴졌다. 빠르게 걸어가려는 찰나 내 발끝에 뭔가 걸렸다. 살펴보니 작은 인형이었다. 헝겊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인형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다. 헝겊 인형은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를 펴자 여기에서는 나가지 못해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쪽지를 버리고 차로 뛰어갔다. 친구들 역시 초조한 표정이었다. 모두 차에 올라타고 캠핑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캠핑장에서의 마지막 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캠핑장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는 그곳이 어딘지 물어보는 게시글이 종종 올라왔지만 나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이후로 한참 뒤 어느 커뮤니티에서 그 캠핑장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캠핑장은 이제 폐쇄되었고 그곳에는 그때의 기억이 살아 숨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숲속의 속삭임은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동네. 그곳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꽤나 넓은 단지였고 이웃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로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동 사동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몇 년 전 사동의 새로운 주민 수진 씨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자 사는 직장인으로 아파트의 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잘 적응해 나가는 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수진 씨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을 때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머리맡에서 날카롭고 리드미컬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아파트가 오래돼서 온갖 소음이 들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긁히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수진 씨는 이웃 주민들에게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은 조금 망설였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아파트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층에서는 이상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파트를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수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생각을 하기로 하며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평소처럼 긁히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진 씨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너무도 선명한 소리의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잠잠하던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열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녀는 용기를 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아파트 자체의 낡음으로 인해 바람이 불면서 나는 소음, 그리고 문 밖에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나뒹군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그 아파트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사소한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동은 점차 더 2층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곳을 떠난 후에도 종종 수진 씨는 그날 밤에 긁히던 소리와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우연히도 그녀가 떠난 후 그곳에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파트는 더 낡고 퇴색해갔고 새로운 주민은 와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수년 뒤 사동은 결국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묵히며 완전한 철거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며 여전히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 아파트 알지? 아직도 그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항상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그곳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한 중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30대 남성이다. 몇 해 전 나는 고향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 생활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가끔은 고향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주말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중 한 친구가 독특한 공포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몇십 년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야, 거기서 최근에 좀비 같은 게 나왔대. 봤다는 사람들도 몇 명이나 있어. 친구가 말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술 기운에 장난기가 발동한 우리는 그 폐가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순전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모험이었다. 다음 날 해가 슬슬 저물어 갈 때쯤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마을에서도 꽤 외진 곳에 있는 그 집은 도착하자마자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분명히 무너지기 직전일 듯한 외관이 집은 유난히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벽은 마치 오래된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인 듯했으며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흘러들어왔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던 중 구석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누가 건반을 두드린 것 같은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우리 모두 순간 멈춰섰다. 장난이 아니야?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서려던 찰나 이번에는 계단 위층에서 무언가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중 가장 용기 있던 친구가 앞장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득 친구가 다급하게 내려오면서 말했다. 위에 진짜 사람 있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올라가 보았지만 위층은 텅 비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공기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그 폐가를 빠져나왔다.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자고 친구들과 약속했다.
다음날 마을 사는 주민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부모와 두 아이가 모두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지나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집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역시 그 집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보는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바쁜 생활에 쫓기며 그 일은 차츰 잊혀졌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밤길을 걸을 때면 그날의 스산한 기운과 이상했던 순간들이 문득 떠오르곤 했다. 그렇게 나의 기억 속에서 그 집은 영원히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이 사라져간 가족의 인연을 묻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품은 채로